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요즘 SNS에 떠돌아다니는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각을 했을 때 직감하는 4가지. 첫째,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가벼운 몸. 둘째, 알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을 때. 셋째, 창밖에서 들리는 불길한 참새소리. 넷째, 눈가에 들이오는 햇살. 문득 궁금해지네요. 오늘 아침 뉴스공장 방송 최초로 지각하신 공장장님은 이 중에 어떤 걸 느끼며 일어났을지. 그래요. 뭐 사람인데 한 번쯤은 지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땐 좀 모른 척 넘어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공장장님 미안해요. 그러게요. 지각을 왜 하고 그러는지. 어이구.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금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요, 웸의 노래였죠. 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함께 들으셨습니다. 밀러 코리아님께서 웸 오랜만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날씬한 돼지님께서 일 시작하는데 음악이 절로, 머리도 까딱까딱, 어깨는 들썩들썩, 바쁘네요 바빠, 신나서 라고 해주셨고요. 안이환님께서는요, 일어났을 때 피곤하지 않고 매우 개운할 때는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찹쌀군님께서는요, 크크 불길한 참새소리. 그 희한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찍찍찍찍 되게 맑은 그 참새소리가 들릴 때 희한한데,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딱 깨잖아요. 불길한 참새소리. 7449님께서 귤디님 위험한 발언. 크크 지각 한 번도 안 하시려고 다짐하시는 거죠? 흐흐 이라고 해주셨고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안 됩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각을 하면, 그렇다면 공장장님께서 와가지고 앞에 오프닝을 해주시려나? 하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상대원 김모모님께서 공장장 지각 놀리시는데 신난 것 같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참. 오늘 공장장이 지각을 다 했더라고요. 네, 한 번도 여태까지 그 뉴스공장 진행하시면서 단 한 번도 지각을 안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도 오면서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재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매일 일찍 오시면서 일찍 오면서 나는 지각하는 사람이 왜 이해가 안 가? 좀 일찍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시던 부장님이 마치 드디어 지각을 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러고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꼭 당황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덕분에 매일 똑같던 하루가 조금 재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깐 나는 아주 더더욱 지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속으로의 다짐을 강력하게 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은 시간 맞춰서 잘 나오셨나요? 아니면 공장장처럼 지각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안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부지런히 나눠드리겠습니다. 4736님께서 규리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학원 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2달 남았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공부 이거 공인중개사 공부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예 힘내시기 바라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애플 망고 님께서 사랑하는 딸들이 먹을 짜장과 카레 만들고 있어요. 아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어째 요리는 해도 해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며 오늘도 퐁당퐁당과 함께합니다라고 애플망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애기들이 먹을 네 사랑하는 딸들이 먹을 짜장과 카레를 만들면서 듣고 계신데요. 4055님께서 귤디 반가워요. 목소리가 상큼해서 출근길 길은 밀려도 지루하지 않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항상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0078님이 주신 신청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007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드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수번 샷이 엔진 관련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신화 코스메틱에서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릴게요. 4736님께서 요 며칠 새 식구 출근길 등원길 함께 하는데요. 함께 차에서 함께 듣는데 목소리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4736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출근길 등원길 함께 차에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5870님께서는요. 출근길인데 차가 너무 밀리네요. 근데 퐁당퐁당 들으면서 가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624님께서 로프 일을 하는 가장입니다. 로프를 타고 25층 오피스텔 외벽 실리콘을 쏘면서 듣고 있어요. 뜨거운 햇빛에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번 주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이거 가을인가 싶을 만큼 좀 선선하더니 요 며칠 낮에는 좀 제법 덥더라고요. 네. 하지만 오늘이 날이 훅 네, 선선해져서 목이 입이 돌아간다는 절기 쳐서잖아요. 오늘 지나면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로프힐 지금 25층 오피스텔 외벽 타서 이제 실리콘을 쏘면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개나리 소녀님께서 규리 언니가 라디오를 하셨네요. 오늘 처음 들어요. 얼굴도 예쁘시고 목소리까지 예쁘시면 부러워서 어쩌나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별로 예쁘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가 낮고 작아서 잘 안 들린다는 소리 자주 듣거든요. "힘찬 목소리 내는 법 있나요?" 라고 해 주셨는데요. 힘찬 목소리요? 음 글쎄요. 힘찬 마음을 먼저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음. 막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잠깐은 가능한데 오래 지속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찬 목소리를 내고 싶으시다면 힘찬 마음을 심장에 항상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처음 들으신다는 분이 또 계십니다. 3690 님께서 "차도녀 이미지 김규리 님이 라디오 진행하는 줄 몰랐네요. 음성이 너무 밝으셔서 배우 김규리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차도녀 이미지인가요? 제가 저를 잘못 보셨군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약간 차도녀, 차가운 여잔데 막 약간 좀 눈빛을 좀 날카롭게 날리는 그런 여자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 알고 보면은 되게 허당이에요. 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의 허당미를 많이 보여 드릴게요. 3674 님께서 "출근길에 귤루나 상큼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사실 귤루나 퐁당퐁당 들으면 지각인데 이번 주 내내 잘 듣고 있어요. 이러다 조만간 집에서 편하게 듣게 되는 게 아닌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연에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네. 퐁당퐁당 들으면 지각인데 이번 주 내내 잘 듣고 계신다고. 힘내세요. 네. 오늘 오프닝 마음에 그냥 쏙 들어왔겠어요. '맞아. 난 저건데.'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힘내세요. 네.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물 보내 드릴게요. "최양을 피하는 방법." 님께서 최양은 왜 피하죠? 최양을 피하는 방법 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첵합니다. 인천공항서 밤새 근무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2시간이나 연장 근무해서 너무너무 피곤하네요."라고 해 주셨는데요. 이분께도 네 선물 보내 드릴게요.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 6582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우리 함께 들을게요. 핑크 마티니의 Hang on Little Tomato. 네. 핑크 마티니의 Hang on Little Tomato였습니다. 1341 님께서 처서에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귤디 이야기에 아이가 일어나서 진짜 모기 입이 삐뚤어졌는지 본다며 돋보기 가지러 가네요. 흐흐. 헐 파자마 차림으로 온 집안에 모기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의 세계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정말 돋보기 가지러 갔어요? 아이가? 으. 네.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처서. 네. 저도 안 그래도 모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그동안의 모기들은 약간 좀 몸이 느려 가지고 빨리빨리 잡혔는데 오늘 그 새벽에 저하고 같이 방을 썼던 그 모기는 너무 영악하고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윙 소리가 나야지 딱 잡을 텐데 아니면 안 물릴 텐데 윙 소리가 안 나고 딱 먹고 피를 먹고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물렸는데 이 아이를 저희 방으로 좀 초대를 하고 싶네요. 네. 조은진 님께서 "지각이 뭐냐는 남편과 출근하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갑자기 연애할 때 맨날 늦던 저에게 뜬금없이 회사는 지각 안 하면서 나 만날 때는 왜 그렇게 늦냐고 묻네요." 결혼 8년 차인데. 네. 회사는 지각 안 하면서 자기 만날 때는 왜 그렇게 늦냐고 물었대요. 결혼 8년 차시라고. 네. 선물 보내 드릴게요, 이분들께. 1225 님께서 "오늘 일이 있어서 18개월 아들 부모님께 맡기고 남편이랑 나가는 길인데요. 퐁당퐁당 들으니까 완전 힐링돼요. 얼른 커피 한 잔 사야겠어요."라고 해 주셨는데요. 이 분위기에 이 노래 어떨까요? 3628 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김규리의 퐁당퐁당. 매주 금요일 안 보면 후회할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금요일엔 퐁당극장. 지금 막 문이 열렸고요.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를 영화 속으로 안내해줄 영화의 마법사 퐁당퐁당 공식 해리포터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네. 보내셨나요? 네, 금방 가네요. 얼굴이 더 한 주가. 하얘지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빨리 가을이 와야 돼요. 예, 가을이 와야 사람이 좀 멀쩡하게 그나마 좀 되지. 여름엔 제가 사람의 그 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가님, 저는요. 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소심하고 심장도 아주 작았던 것 같고 네, 생각이 많고 말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너무 조용했던 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옛날 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유난히 개구쟁이였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난히 조용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네. 또 왜 애늙은이라고 하죠. 그런 네. 친구들도 있고 너무 일찍 철이 음. 들어버린. 근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떤 어린이이셨나요? 사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어린이였죠. 예, 사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그건 이제 사춘기 무렵에 뭔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가세가 기울기 전과 기운 후에 아이가 달라진 거죠. 기울기 전만 해도 아주 활달하고 아이가 해맑고 장난 네. 많이 치고. 저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음, 그 친구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음. 가사가 기울면서부터 이제 애가 어두워지고 얼굴에 그늘이 많고 사람과 아이고, 대화를 무슨 즐기기보다는 맘대로인데. 혼자 그냥 책만 보고 앉아 있고 뭐 약간 그렇게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가세가 기울었다는 걸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집이 지하실로 가 있으면 가사가 기울었다는 거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그래서 약간 기생충을 보면서 네. 예,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막 떠올랐을 정도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그 우울했던 시기 그리고 제 인생의 얼굴도 가장 나이 먹었던 시기가 중고등학교 때. 나이를 먹는 저는 시기가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고생을 제가 농담으로 벤자민 세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고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계속 젊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정말 네. 예, 정말 세상의 모든 그 문제는 다 혼자 끌어안고 있는 아이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과시적인 표정이 있죠. 네. 건드리지 마, 나 좀 우울해라고 이렇게 아예 얼굴 써놓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예, 있습니다. 그런 얼굴이었죠. 그래서 제가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성장기가 밟지 못하고 이렇게 기억할 만한 성장기가 아니어서 시간을 다시 되돌리면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성장기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어쩌면 저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던 아주 어둡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이 뭐 외국 배우들도 그 바이오그래피나 인터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활발하고 외향적인 배우보다는 오히려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그렇군요. 예, 평소에 내성적이고 소심했는데 학교 연극에서 음. 행인 1 역할로 무대에 서는 순간 느낀 짜릿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우가 됐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일단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 나중에 배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뭔가 아니죠. 배우 중에는 그런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어린이가 많다. 네. 내성적이고 소심한 어린이가 모두 배우가 되는 건 아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냥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어른으로 크는 경우가 많아요. 저처럼. 그래도 그 말씀에 되게 위로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영화 힌트송은 어떤 곡인가요? 힌트송이라고 골랐는데 네. 힌트송이라고 하기엔 그냥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네. 힌트송은 민망하네요. 네. 2PM의 우리 집이라는 왜 자꾸 노래를 민망하다고 하시지? 네. 그건 이따가 이제 힌트송 듣고 와서 오늘 어떤 영화인지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힌트송이라는 이름으로 트는 게 민망한 이유를 아실 수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힌트송 2PM의 우리 집 함께 듣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정답 얘기해 주세요. 오늘의 정답은 우리 집. 우리 예, 제가 아까 너무하잖아요. 힌트송의 노래 제목이 우리 집. 너무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원래는 그 2PM의 마이 하우스로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고 지금 너무 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이게 마땅히 이게 힌트송이라고 하기에는 네. 일단 이 영화가 독립 영화고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라 노래만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영화 우리 집. 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2016년 작품이고요. 네. 그 작품을 만든 윤가은 감독이 그 다음 작품을 만들었는데 마치 시리즈물처럼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이 만든 새 영화 우리 집. 네. 제가 얘기하다가 혹시 우리 집을 우리들로 바꿔서 얘기하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란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영화는 오프닝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거든요. 오프닝이 뭐냐면 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피구를 하면서 편을 가르는데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이제 뽑아가는 거 있잖아요, 친구를. 근데 주인공 선이라는 아이의 얼굴만 계속 카메라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끝나면 한 명 한 명 다 다른 친구들이 뽑혀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주인공 선이가 제일 마지막에 남죠. 그 제일 마지막에 남는 아이의 기분.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먼저 뽑아주지 않는 그 기분이 선이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선이 너네 가져. 근데 약간 그때 느끼는 그 선이의 얼굴에 흐르는 묘한 표정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이라는 아이는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랑과 전쟁.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사랑과 전쟁에 가까운 그런 어떤 네. 이제는 우리도 좀 그 시기를 지난 지 한참 돼서 그때 그랬었지만 이제 난 까먹고 네. 좀 가물가물해져 있었던 나의 한 12살 시절로 확 그냥 우리 모두를 데려가는 영화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작품을 만든 감독이 이번에는 우리 집이라는 작품을 만든 거고요. 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들이란 영화를 만들 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영화 자체는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을 갖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아이가 처음 어떻게든 겪어보는 삶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서운하고 했던 이야기를 오랫동안 붙들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 네. 약간 감독 본인도 좀 힘들었던 거죠, 감정적으로. 그리고 네. 그런 연기를 또 그 어린이 배우들이 해야 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네. 힘들고. 우리들 작품 네, 만들 그렇죠. 때. 우리들이라는 네. 작품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나리오를 썼지만 완성된 영화를 볼 때 그 감독 본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도 떠올라서 힘들고. 그래서 뭔가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가 나왔지만 만들면서 좀 본인이 힘들었던 걸 두 번째 영화에서는 약간은 좀 풀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끼리,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서운해하는 것 없이 외부의 적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끼리 외계인이 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이들끼리 뭉쳐서 네. 그 뭔가 어떤 시련을 이겨내는 이야기로 갔으면 성장 좋겠다. 이야기군요. 네, 뭐 이렇게 네. 섬세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의 이야기를 파고들기보다는 네. 겉으로 뭔가 좀 활달하게 움직이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해서 구상한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네. 근데 놀랍게도 오프닝은 비슷해요. 오프닝은 주인공 아이의 표정으로 시작해요. 마치 우리들의 첫 장면에서 그 주인공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다 한 명 한 명 뽑혀가는데 자기가 뽑히지 않을 때 그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표정으로 영화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집의 첫 장면도 주인공 이 12살 하나라는 아이가 눈치를 보는 그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있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라는 아이의 가장 큰 고민은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네. 그러니까 방문을 닫고 들어가도 방 문틈 사이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계속 방 안으로 들어오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이러다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하나에게는 그게 약간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깨질 수도 있다는 공포.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있던 와중에 우연히 유미와 유진이라는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친구가 되는데 이 유미와 유진이의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또 이사를 갈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 집인 이유는 하나도 집을 지키고 싶고 유미와 유진이도 집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정확히 네. 말하면 하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고 유미와 유진이는 정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집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로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집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집이라는 그 단어가 그 중의적으로 그쵸. 느껴지네요. 하우스이기도 하고 홈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주인공 하나가 지키고 싶은 건 어쩌면 홈이라는 이게 중학교 2학년 영어 단어 수준 아닌가요? 네, 그때 열심히 막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은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배우겠지만 네. 저 때는 한 중2 때쯤 배웠던 것 같습니다. 홈과 하우스의 차이. 그래서 어쩌면 하나가 네. 지키고 싶은 건 홈에 가깝다면 이 유미와 유진 자매가 지키고 싶은 건 하우스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 하우스를 지키는 모험들이 약간 행동들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주인집에다가 방을 내놓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이 이사 가기 싫으니까 부동산에서 소개를 하잖아요. 아, 이 집 뭐 아주 깨끗하고 그러면 애들이 아니에요. 더러운데 벌레 많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키기 위한 일이. 이 집이 이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뭐 볕이 잘 든다고 그러면 햇빛 하나도 안 든다고 그러고 계속 옆에서 깐족깐족거리는 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재미 중에 하나고 이 세 아이가 그렇게 그 뭉쳐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유미와 유진이가 그 아이들의 집을 지키는데 하나가 도움을 주는 거죠. 주고요. 네. 그리고 하나가 그 하나의 가정,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 이 가정을 지키는 과정에 또 유미와 유진이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집을 지켜주기 위해 힘을 합치는 과정이 우리 집이라는 영화의 이야기고 역시나 우리들처럼 12살의 여름 방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은 계속해서 여름에 찍고 있고요. 왜 여름을 찍느냐 그랬더니 감독 본인이 더위를 많이 안 타서 여름에 찍는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를 말씀하시긴 했어요. 스태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수많은 성장 영화의 배경이 여름이에요. 예. 왜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그 성장 영화를 만드는 많은 감독들이 여름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겨울이란 이미지와 성장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시각적으로도 맞지 않고. 뭔가 싱그러운 그쵸. 듯한 그 푸릇한 그 그렇죠. 세상이 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영상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사실은 또 방학이 있고요. 예. 음. 아이들이 방학이 아닌 때의 스토리를 담으면 네. 학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영화가 시작하고 계속 학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어떤 그 성장 영화의 핵심은 아이들만의 어떤 루틴에서 벗어나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새로운 관계나 모험을 살면서 경험하는 게 성장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방학이어야 여러 사건을 만들어내기가 좋고요. 그 중에서는 네. 추운 겨울보다는 더운 여름이 시각적으로나 아이들의 행동을 묘사할 때도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여름 방학을 배경으로 한 아주 사랑스럽고 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안쓰럽기도 한 영화가 바로 우리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쯤 되니까 네, 우리들 그리고 또 우리 집 윤가은 감독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분이 실제로 만나보면, 그러니까 네. 어떤 감독을 만나보면 영화랑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윤광한 감독님을 만나면 본인이 만든 영화와 되게 굉장히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되게 궁금하네요. 그죠. 우리들과 우리 집. 혹시 나중에 윤광한 감독님이 일하자 그러면 네. 덮어놓고 하세요. 네, 그럴게요. 예. 저번에도 그 얘기 말씀해 주셨었어요. 예. 우리들 소개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 정도 시나리오와 이 정도 섬세함을 갖고 있는 감독은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화제가 됐던 게 이 영화를 찍을 때 지킨 촬영 수칙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어린이 배우라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음. 그러니까 쉽게 저지르는 실수들을 한 10가지 가까운 수칙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촬영장에서 준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칙들이 굉장히 좀 섬세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역 배우들을, 그러니까 어린이 배우들을 평가할 때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외모 칭찬을 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면 무조건 너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런 표현보다 네. 그 아이가 배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아이가 배우로서의 면모를 칭찬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단지 그냥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어리지만 배우로 대해 주라는 촬영 수칙이라서 그 아이의 연기나 이런 거를 칭찬해 줘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뭐 예쁘다, 뭐 아니면 반대로 너 좀 뚱뚱하다라던가 이런 쉽게 던지는 말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조항 10가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준수해가면서 찍은 작품이라고 해요. 섬세하네요. 네, 그래서 그 수칙만 봐도 사실은 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배우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고요. 이 영화를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자세히 나중에 좀 그 영화를 보고 돌이켜 보시면 영화의 카메라가 네. 일반적인 높이보다 좀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찍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앵글로 찍은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보는 각도에서 그 바라보는 세상을 담아낸 영화가 우리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가는 이때 나의 12살 여름방학을 떠올리며 보기에는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네, 오늘은 윤가은 감독님의 작품 이번 주에 개봉한다고요? 네, 우리 집 만나봤는데요. 네.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킬 거야.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제가 아까 그 영어 수업 시간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홈과 하우스의 차이. 네, 홈과 하우스의 차이. 그래서 아까 힌트송은 약간 하우스의 의미를 담은 노래를 힌트송으로 골랐다면 네. 두 번째 곡은 홈. 네, 그냥 노래 제목이 홈이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라는 곡인데 아마 뭐 이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 노래 모르셨던 분은 오늘부로 이 노래 좋아하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 있게 선곡한 마이클 부블레의 홈을 두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현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다음 주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홈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코니 텔봇의 벤 지금 흐르고 있죠. 오늘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앞 청계광장 무교로 덕수궁 일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산물 판매를 위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